네, 지금까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함께 하셨고요. 자, 이어서 저희 금요일 고정 코너 김한정 민주당 의원님, 오늘도 저희가 비대면 영상 통화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바른말 고운말 김한정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제 코로나19가 좀 심각해지고 있어서 비대면으로 연결을 좀 해봤습니다.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에 예산안 통과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 좀 듣고 싶어요. 어떻게 예, 보면은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졌던 게 이게 법정 시한을 지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도 예, 주목을 했고 이게 여야 간에 좀 합의가 된 점에 대해서 뭐 협치의 예, 가능성을 봤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번 예산안 예. 통과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산안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아, 예. 당연한 일을 했다고 지금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 돼서 특히 항상 해마다 그랬죠. 네. 예산안 법정 시한을 못 지킨 이유가 벼랑 끝 협상 막판 타결을 하려고 하다가 그랬어요. 이 음, 무슨 남북 대화도 아니고. 네. 근데 이번에만큼은 법정 시한을 지킨 건데, 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거는 국회가 법을 지키고 네. 또 그 시한에 맞춰서 협상하는 음, 그런 궤도 전환이 시작되기 때문에 네.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네네. 또 실제로 지금 예산안을 법정 시간을 못 지키면요, 정부안 원안이 그대로 통과가 아, 됩니다. 예. 예. 아마 그런 데 대한 야당의 계산도 깔려 있지 않나. 음, 욕먹고 실익도 없는 일을 이제 하지 말자. 전 자세 그 전환은 현명하고 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음, 그 예산안 뭐 내용을 좀 보면 재난지원금, 또 백신 구입 예. 비용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네. 이 예산안 좀 예결위원이셨잖아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예. 심사하실 때 어떠셨나요? 올해 역점을 둔 것은요, 내년도 예산에서 네. 특히 감염병 대응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습니까? 경제도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비를 잘하자. 우선은 백신 예산 확보입니다. 음, 9천억 원을 정액을 해가지고 예. 어, 최대 국민 4,400만 명 정도까지 접종할 수 있도록 음, 종잣돈을 만들어 놨습니다. 다만 네. 이 돈은 지금 백신 가격이 이 우리가 우리 백신이 아니기 때문에 음, 또 지금 잘못 예약하면은 좀 바가지 쓸 우려가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안전성 문제도 있습니다. 좀 신중해야 됩니다. 음, 지금 10만 명, 20만 명 확진이 나는 미국 또 뭐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사망자가 나는 유럽하고는 우리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민을 베타 테스트 대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음, 예산은 확보해 놨습니다. 네. 적정 시기, 적정 가격, 또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음, 국민들이 접종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놨고요. 네네. 그 다음에 지금 약간 확산 추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네. 좀 걱정은 되는데요. 아직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 국민들도 협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500명 이렇게 늘어가고 이제 게릴라식으로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네. 이 차단, 그 다음에 추적 이런 게 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고생을 해야 되는데 그 음, 과정에서 우리 이 방역 그 기준도 강화되면서 영업에 지장을 받는 소상공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또 네. 앞으로도 그 규모는 어찌 될지 모릅니다. 음, 그걸 대비해서 지금 우리가 3조 원 가량의 예비비를 이번에 확보를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런 우리의 방역 강화가 음, 민생 경제, 특히 소상공인 피해 업종에 네. 대해서는 그래도 지원할 수, 맞춤형 피해 음,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 예산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이런 감염병이나 뭐든지 어려워진 상황이 되면은요, 제일 최대 피해자입니다. 노약자. 네. 그래서 돌봄 가정, 음, 그다음에 돌봄 교실, 그다음에 장애인, 또 영유아 교육료 이런 데 대해서 예산을 조금 늘렸습니다. 음, 그렇게 했고요. 또 서민주거. 지금 뭐 우리 주택난이 금방 해결되진 않은데 네. 공급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음, 당장 그래도 도시형 또 도심형 다세대 주택들을 정부가 매입을 해서 좀 이쁘고 살기 좋게 고쳐가지고 네. 공공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시간이 덜 걸리고 또 노후주택을 활용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예산도 7천억 원 확보를 해놨습니다. 우선. 그래서 네. 내년에 공공임대 확대를 할 거고요. 네. 미래 대비는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국형 뉴딜, 음, 우리가 이 코로나만 극복하면 모든 게 다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음, 글로벌 경쟁 시대 때 우리 경제를 업그레이드하고 또 우리 경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도 게을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투자 어, 확보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크게 이런 민생 보호, 방역 철저, 그다음에 음, 미래 대비, 또 네. 취약 계층 보호 이런 음, 측면에 맞춰서 예산을 짰습니다. 네. 이번 예산이 뭐 사상 최대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예, 꼭 예, 필요한 그런 적재적소에 뭐 여야가 예, 합의를 해가지고 배정을 예.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나라 살림도 우리가 방만해서는 안 되고요. 네. 또 우리 경제 능력보다 부담이 되는 빚을 늘려가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걸 음, 충분히 의식을 했고요. 우리 아직 대한민국의 경제 체력, 네. 우리 경제의 그런 저력은 음, 지금 예산 증액 증가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음, 또 그걸 너무 두려워할 상황은 아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 재정 건전성 문제는 항상 염두에 두고 재정을 음, 관리하고 해나갈 작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은 좀 정리를 해봤고 그리고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의원님께서 지난 예, 10월에 예, 돌봄교실의 급식 공백을 해소하는 학교급식법을 대표 발의하셨는데 그거는 네. 좀 처리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대기 중입니다. 아직 그 아, 법안 통과가 안 됐는데요. 예, 예. 취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학교급식법은요, 네. 정규 수업, 재학생만 해당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 요즘 정규 수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긴급 돌봄교실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행법상으로는 같은 학생이 돌봄교실에 나가면은 급식 지원을 못 받습니다. 음, 그리고 돌봄교실을 지원하는 교직원들은 또 제외가 돼 있어요. 어, 그래서 지금 그게 너무 법이 경직돼서 그런데 네. 지금 급식 직원들은 일을 안 해도 지금 월급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예. 그러나 하고 싶어도 지금 법 제한 때문에 어, 위법 소지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걸 좀 바로잡자는 겁니다. 잘 될 음, 것 같은데요. 네. 예산도 그렇게 대단히 크게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정해 나가면은 이제 네. 돌봄교실에서도 아이들이 컵밥 뭐 아니면 뭐 저질 네. 끼니 때우는 식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코로나19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예산 같아 보이는데, 그 법안 같아 네네. 보이는데요. 좀 예, 논의가 좀 예.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 예, 예. 그리고 이낙연 대표를 포함해서 뭐 지도부 아침회의 좀 들어보면 이번 9일, 오는 9일에 본회의 때 네. 그동안 통과 못 시켰던 법안들, 특히 검찰 예, 개혁 관련 법안들, 공수처법 네, 개정안이라든가 예, 이런 법안들, 뭐 경찰청법, 뭐 이런 여러 법안들을 꼭 이번엔 통과시켰다 이런 의지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의원님 예,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희가 12월 9일 날 예. 여러 법안들이 통과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만만치는 않습니다. 어, 개혁은요, 네, 인적 청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음, 제도의 개선입니다. 제도의 개선, 네, 법적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음, 그런 면에서 지금 공수처법이라든지 네, 검경수사조정뿐만 아니라 경찰 개혁 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이 개혁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인프라들이거든요.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번에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음, 야당을 끝까지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네, 자꾸 이건 뭐 공수처법은 독재법이라고 그러고 경찰법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해놓고 또 딴소리하고 이렇습니다. 강론으로 가. 예, 예, 그리고 지금 약간 시행을 앞두고 뭐 조금 불안한 대목이 있다. 그건 또 해나가면서 수정 음, 보완 고쳐 나가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원칙을 흔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 예.
예,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민주당은 네. 어, 책임의식을 가지고 음. 이번 정기국회 때 최소한의 개혁 조치, 아, 법적, 제도적 예. 정비를 위해서 미루어져 왔던 건 이번에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음.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국민의힘의 주장을 들어보면 이런 민주당의 법안 처리 이 과정 절차에 대해서 뭐 독주한다, 뭐 또 더 과하게는 뭐 독재한다, 이런 비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독재 프레임을 이른바 좀 쓰고 있는데 이런 네, 국민의힘의 모습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좀 안타까운데요. 이 지금 과거에는 회의장을 안 들어오는 보이콧을 20대 국회에서는 했는데 네, 요새는 회의장은 들어오면서 계속 사보타지하는 자꾸 영어를 써서 그런데 예, 자꾸 법안 처리를 이런저런 이유를 걸어가지고 자꾸 미루려고 해요. 아, 지연 전술. 지연 이게 전술, 지금 현실이라서 좀 답답합니다. 네, 특히 각 상임위 법안 소위들은 가급적이면 표결을 안 하는 원칙 속에서 설득을 하고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음, 어제 하루 종일 정무위 법안 정무위, 소위 했는데 네, 네, 사실 여야 간에 대단한 쟁점이 아닌 대립되지 않는 정책도 법안도 자꾸 미루려고 하네요. 참, 하물며 네, 지금 공수처법 이런 부분들은 네, 네, 야당은 그걸 무슨 굉장한 뭐 정권 심판적인 그런 관점에서 음, 너무 정쟁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 같아요. 이런 아, 부분들이 있어서 예. 좀 약간의 갈등과 긴장은 불가피하겠다 하는 생각을 좀 음, 하고 있습니다. 네. 김한정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12월 9일 그때 본회의 때는 뭐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고요. 국민들이 여대를 만들어줬고 180석을 줬는데 뭐 네. 하고 있냐 답답해하는 분들이 아,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예. 저희들도 참 그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4월 네네. 총선에 그 민심이 예, 어떻게 반영될지 지켜보도록 예, 하고 예, 예.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법원 판결이 나와서 직무에 복귀를 해서 뭐 월성원전 수사를 복귀하자마자 열심히 직접 지휘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런 모습 좀 예.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의원님.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나 너무 검찰 수사의 방향과 속도 또 네, 방식이 예, 예, 무슨 반정부 투쟁하는 듯이 어, 비춰가지고 조금 예, 그건 걱정이 됩니다. 아, 월성 문제 이면에는 네, 우리 핵 발전 위주의 그런 정책 전환이라는 국책 과제가 담겨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를 정쟁화한 거 야당이고 네, 또 그 과정에서 감사원이 이런 정책 입안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제기된 것들이 네, 침소봉대돼 가지고 마치 정책 결정을 조작하고 네, 또 이 불법적으로 무슨 대처한 것처럼 이렇게 자꾸 몰고 가는데 네, 검찰 수사가 좀 공정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음,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의 좀 납득할 수 없는 행동 같은 경우는 경위를 잘 파악해야겠죠. 뭐 네, 메일을 지웠다, 또 음, 자료를 파일을 지웠다, 그 왜 지웠는지 또 하는 것도 봐야 되고요. 네, 보안 문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음, 정부가 다루는 부분. 네, 또는 책임 추궁이나 또 이런 절차상의 약간의 하자가 있었던 부분에 대한 개인 면책을 위해서 그랬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네, 차분하게 조사를 하면 되는데 아하, 마치 뭐 개선 장군처럼 와서 이제 니들은 다 죽었어. 이런 식의 아, 분위기로 검찰 예, 수사를 몰아가는 것은 참 우려스럽습니다. 바로 음, 그것 때문에 지금 정치 검찰 이야기가 나오고 네, 검찰 개혁이가 더 필요성이 아, 부각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 너무 수사가 정치화되고 있습니다. 예. 수사가 정치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 이렇게 개혁에 대해서도 특히 뭐 검찰 개혁에 대해서 민주당이 계속 강조해 왔고, 또 앞으로 뭐 12월 9일 공수처법 그럼요. 예.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공수법을 통해서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 보면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좀 하락을 하고 있어요. 이 예.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의원님?
누구 표현을 빌어 쓴다면 엄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웃을 일은 아니고요. 반성해야 네.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 개혁은 국민과 함께 가야 됩니다. 여론과 함께 네. 가야 됩니다. 예.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과 목표, 의도가 암만 올바른 것이라 하더라도 네. 국민적 이해와 지지 속에서 같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 한 걸음만 앞서가라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지금 지지도 문제는 그러나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보통 우리가 저는 뭐 편의적으로 우리 국민 여론이 뭐 개혁 30, 보수 네. 30, 또 음, 중간 30 정도 3대 3대 3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촛불과 탄핵을 거치면서 40, 25, 22 됐거든요. 그리고 음, 중도층들이 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그 어, 다음에 또 방역 성공을 통해서 네. 많은 지지를 보내줘서 50% 이상으로 올라갔잖아요. 그게 네. 조정기를 겪고 있다. 조정기다. 우선 부동산 문제, 그 네. 다음에 지금 검찰 개혁을 둘러싼 잡음들, 네. 또 그런 부분들이 겹쳐가지고 좀 음, 중도층 이탈이 있지 않냐.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 중도층 이탈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도 어, 겸허하게 바라보고 음,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좋은 정책 취지들을 국민들이 납득하고 지지하지 못하도록 어, 했다는 것은 우리 실수거든요. 또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 네. 부분들을 보완해 나간다면 아, 저는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뭐 여야 정당 지지도가 뭐 역전됐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일시적인 거라고 보는데 네. 야당이 또 뭐 잘해서 지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야당은 대안 제시해야 됩니다. 네.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발목 잡기, 흠집 내기, 또 대통령 때리기 이런 음, 정치로 간다 했을 때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계속 또 지지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어,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우선 민주당이 잘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잘해야 된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국민을 보고 가겠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저희 김한정 의원님이 외교통일안보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아니 이 이란의 해커학자 암살로 인해서 중동 정세가 불안해졌다 이런 외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바이든 행정부가 아무래도 중동 문제에 더 신경을 써서 북한과의 협상이 더 외면당한 거 아니냐, 시간이 더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음, 미국 바이든 신행정부는 중동 안정을 추구할 거고요. 또 네, 한반도 안정을 추구할 겁니다. 어, 방식은 압박 일변도 그다음에 위협 일변도가 아니라 동맹 결속 다자주의로 하겠다는 겁니다. 음, 그리고 외교적 해법을 추진하려 하는데 거기 걸림돌이 네, 생겼습니다. 아, 이란 핵딜은 외교적 타결의 성과였습니다. 네, 그거는 미국과 이란 양자 합의가 아니고요. 음, 플러스 유엔 안보리 상임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다 네, 합의해 줬어요. 그랬죠. 거기다 독일까지 음, 같이 합의한 다자 합의였거든요. 네, 근데 그걸 트럼프 트럼프가, 정부가 들었으면서 다 네,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다시 그 다자 합의로 돌아가고 음, 추가 협상을 통해서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네, 거기에 지금 변수가 생겼습니다. 아, 암살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도전 행위지요. 네, 이란은 당하고 있겠습니까? 이란 음, 안에도 가격파들 또 반협상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이 문제를 바이든 행정부가 잘 컨트롤을 못 해나면은 위기를 느낀 나머지 중동 국가들, 어, 예를 들면 사우디, 예, 터키, 어, 터키는 뭐 중동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집트 핵 음,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은 아하, 핵 확산을 막고 중동 안정을 추구하려 하는데 상당한 장애가 온 겁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도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아직 출범은 안 했는데 음, 다만 1월 10일 날 대통령 취임 전까지 아직 한 달이 남아 있는데 네, 이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또는 그런 강성 이란 핵딜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걸 네, 자제시키려고 여러 가지 외교적 또는 군사적 또 정치적 압력을 해왔는데 음, 대못 받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중동
안정이 아니라 중동 불안 격화로 나갈까 봐서 그게 걱정입니다. 네. 그건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최근 다시금 강조를 했죠. 이란 핵 협상 협정 합의 다시 돌아가겠다. 네. 추가로 협상하겠다 음. 하고 있으니까 예. 이란의 대응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란이 그런 분노한 군중에 휩쓸려 가지고 또 강경파 위주로 가서 또 보복 공격에 나선다든지 하면 다시 또 빌미를 줘가지고 중동 그렇네요. 정세가 격화될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그 중동의 화약고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뭐 이스라엘이 사실은 이 이란 핵 협상에 대해 좀 곱지 않게 봐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뭐 배후에 아니면은 이 일을 저지르는 게 이스라엘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스라엘은 뭐 부인도 인정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 중동이 이렇게 불안정하게 되면 한반도 문제까지 또 흔들리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우리 국민들은 이 중동 문제를 계속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상황도 지켜보도록 예, 하고요. 예, 자, 지금 북한이 좀 조용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계속 조용하고 우리의 도움도 좀 안 예. 받는 모양새라서 북한의 계산은 뭘까요? 전략은 뭘까요, 의원님? 지금 북한은 우리 입장에서는 조용하긴 한데 불안한 불안하다. 정중동이죠. 네, 지금 김정은 북한은 코로나 위기 대처에 총력을 음, 다하고 있습니다. 네, 의료 체계가 취약하고 또 방역 인프라가 약한 속에서 자칫 이 문제가 대재앙으로 갈 수가 있기 음, 때문에 북한은 네,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의 경제적 생명줄인 북중 국경도 지금 완전 봉쇄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어, 그 상황에서 코로나 확산 내지는 그 네, 전파에 대해서 가장 초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음, 대외적 문제를 지금 가지고 이 무슨 새로운 액션을 취할 네. 지금 방송 상태가 좀 고르지 예, 못한데요. 예, 예. 네네. 네, 끊겼다가 붙었다가 좀 하고 지금 있는데요. 네, 네. 방역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방역 안내 문제 때문에 시도자도 지금 오고 있습니다. 김한정의 예, 전화기가 예, 잠깐 예. 멈춰섰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앞에 잠깐 코로나가 잠깐 또 당연히 말씀 좀 경제적 해 주시겠어요? 압박을 예. 주고 있죠. 예. 네. 지금 북중 경제, 공식 경제는 거의 중단 상태, 교역은요. 음. 밀교역 내지는 뒷거래 교역도 있었는데 보따리상이라든지 네. 해상 이런 부분도 코로나 전파를 두려워한 나머지 또 스스로 차단을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지금 음. 어려운 상태입니다. 네. 지금 그러나 북한 경제는 자력갱생 또 위기 관리형 대비 체제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네. 이것 때문에 당장 뭐 경제적 대혼란이 올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이르고요. 음. 그러나 코로나와 경제난에 대한 악전고투 속에서 네. 함중모색하고 있다. 이 음. 과정에서 결국은 이렇습니다. 북한의 이 자기 생존의 희망을 잃을 때는 북한 음. 내에서 강경파들이 득세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뭐라도 하자. 네. 또 그런 것들이 음. 항상 때때로 대외적으로 도발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아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는 지금 하고 있고요. 예. 바이든 신행정부도 그런 부분을 보고 있고요. 또 김정은 지도자로서 김정은 스스로도 안 보고 있겠습니까? 음. 지금 내년 신년사 또 내년 연초에 노동당 대회 때 내년 정책을 발표를 해야 되고 네. 대내외 노선을 표방을 해야 되고 민심을 수습해야 될 음. 김정은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고민스러운 시기겠죠. 아. 거기에 분명한 것은 앞으로 갈등보다는 협력, 그다음에 대결보다는 대화가 북한한테 생존의 길이다. 음. 코로나 극복하고 경제위기 회복하고 네. 또 북한의 대외적 입지가 개선되는 쪽으로 간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도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아, 그것이 어떤 것일 것인가? 우리 네. 일방적인 제안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 한미 공조, 또 예. 한중 협력, 또 그런 다자의 틀 속에서 북한을 안심시켜 나가면서 음, 어, 비핵화, 그다음 남북 협력, 북미 개선에 대한 기본의 그런 지금까지 김정은이 약속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방향들이 예, 보다 앞으로 대화 협상 테이블 속에서 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또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그것이 네. 지금 당면의 우리 외교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 외교는 이게 고도의 뭐 전략도 필요하고 또 인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요. 좀 이걸 잘 조정을 해서 대북 관계, 남북 관계를 좀 잘 풀어 나가고 나아가서는 북미 관계도 우리 남측 정부가 좀 역할을 잘해서 네, 중간에서 또 중재자 역할, 더 나아간 촉진자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의원님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네, 네, 코로나19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의원님. 예, 예, 예. 네, 고맙습니다. 마스크 꼭 쓰고 다니세요. 저도 오늘 지금 방송 때만 잠시 벗었습니다. 네, 실내에서도 이제 다 쓰고 있어야 쓰는 게 좋겠다 하는 아, 권고들이 있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겨울철이다 보니까. 네,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정 민주당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예산안 문제, 특히 검찰 개혁, 민주당이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다. 이 국민의힘의 이른바 뭐 독재 프레임, 뭐 이건 말도 안 되고 또 지금 여론조사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역전을 한 조사 수치도 나오고 있는데 뭐 그거는 그대로 뭐 믿을 수 없는 거다라는 김한정 의원의 설명 그리고 분석 풀이가 있었습니다. 자, 검찰 개혁에 대한 이 국민들의 염원 계속 커지고 있고 12월 9일 공수처법 개정안 이게 좀 통과가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날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 이 검사 징계위원회가 법무부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 결과 아마 법안 처리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이후에 다음 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9일, 10일 다음 주가 좀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이고 오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걸 논의를 합니다. 공수처법 개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하기 때문에 이 결과 저희가 또 눈여겨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방송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010-3270-3828, 010-3270-3828로 연락 주시면 저희 오마이 TV에 자바조 시청료 응원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꼭 해주셔서요. 검찰 개혁에 대한 염원, 오마이 뉴스가 오마이 TV가 더 잘 보도할 수 있게 힘을 주십시오.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010-3270-3828, 010-3270-3828 전화 자막 있습니다. 전화 주시고요. 혹시 통화 중이면 후원 두 글자 문자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